안녕하십니까. 와우 히스토리 GT한 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원이 되는 고조선과 삼국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신라 전기 왕의 시대 총론. 신라 왕의 시대와 사산 황제. 앞에서는 탐나국이 스리랑카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쿠샨 제국이 대가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임나가라하고 똑같은 음을 가진 민나가라가 파키스탄 카라치주에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석탈해가 도망가서 왕이 됐다는 신라의 본 모습을 이번 챕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왕호. 신라는 여러 왕호를 사용했는데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그 다음에 500년도부터 왕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서관은 기원전 1세기 파소가 박혁거세를 잉태했는데 박혁거세한테 거서관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진짜 거서관은 알지 거서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왕국은 조선 유민이 세운 왕국입니다. 대응된 왕조는 인도스키타이 왕조였습니다. 파쿠퉁가 지역이 가장 강력했는데 이곳에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파쿠퉁가, 박혁과라고 발음됩니다. 이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지스 왕이었습니다. 아제스. 그래서 이 양반은 자신의 시대를 개창했는데요. 그걸 갖다가 아지스 에라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월제한테 밀린 스키타이 피난민이 세운 왕국들입니다. 여러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차웅은 우리한테는 남해 차차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박특이 있었습니다. 대응된 왕조는 똑같이 인도스키타이 왕조인데 이번에는 추쿠자 지역의 왕조입니다. 그 왕은 라가쿠주루 왕입니다. 이 왕은 쿠샨 왕조의 시조인 쿠주라 카드피세스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혈연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라가쿠주루 왕의 아들은 파티카쿠주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금입니다. 서기 1세기 유리 왕 또는 노래왕, 박노래라고 하죠. 박노래. 이때부터 이사금 왕호가 시작됐는데 4세기 또는 5세기까지 사용됐습니다. 요거는 삼국 사기하고 유사가 좀 다르거든요. 이에 대응되는 왕조는 파르티아 왕조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르티아 왕조는 사산 왕조의 시조인 아르다시르 1세한테 패해서 3세기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파르티아 왕조는 파르티아 제국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왕국에 파르티아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전체 폐지된 거는 5세기 42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약간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리깐은 4세기 또는 5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500년도 소지 마리깐까지 사용한 왕호입니다. 이때는 사산 왕조의 시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6세기 초 500년도부터 사용했는데 이 신라 전기 왕조의 마지막 왕인 진덕 여왕인 7세기 중반까지 사용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산 왕조의 시대입니다. 이 신라 왕의 시대에 등극했던 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증왕 500년에 올랐습니다. 특이점인 지대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대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증왕 시대에 이사부 또는 박이종이 우산을 정복했습니다. 우산은 우릉이라고도 합니다. 이사부가 정복했다고 한 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박이종이 우릉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사부하고 박이종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풍왕입니다.
여기도 특이하죠. 모즉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즉지가 무슨 뜻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프왕 시대에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차돈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진흥왕. 진흥왕은 후궁이 백제공주였습니다. 백제공주가 진흥왕이 후궁이었다는 건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흥왕 때 신라는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죠. 고구려하고 백제의 승리를 거두고 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아들인데 원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죽어서 대신 등극했습니다. 형이 동윤태자죠. 근데 진지왕은 아주 안 좋게 물러났는데요. 귀족과 어머니가 사도태우입니다. 어머니의 정변위로 폐위가 됐습니다. 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평왕. 진평왕의 왕비는 복승갈문왕의 딸 마야입니다. 복승갈문왕, 복승, 마야.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밝혀집니다. 이때는 백제하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요. 602년도부터 627년까지 계속적으로 백제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627년에 사골이 쳐들어와서 두 성을 점령하고서 신라 백성 300명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석품의 난이 있었습니다. 석품은 그 한자를 중국어로 하면 스핀입니다. 스핀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 선덕 여왕, 최초의 여왕입니다. 이분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때 비담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 진덕 여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비담의 난은 신라 장군이 아닌 가야 장군이 진압했습니다. 김유신. 그 다음에 신라 정기의 마지막 왕이죠. 진덕 여왕. 이때는 뭐 알천이라는 사람이 일단 잠깐 대리청장했습니다. 알천. 요 알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건 이슬람이죠. 알라, 아부바크. 진덕 여왕을 끝으로 신라 정기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요 시기 신라 정기 왕의 칭호를 사용한 요 7명의 그 왕들의 똑같은 시기에 제위에 오른 사산 황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산 황제. 신라는 7명의 왕이 제위에 올랐습니다. 신라 정기 7세기 중반까지. 근데 사산 황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신라하고 사산 황제하고 제위에 오른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면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카바드 1세. 카바드 1세는 페로즈 1세의 아들입니다. 페로즈 1세는 신라 왕위 계보에 없습니다. 그럼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페로즈 1세는 훈의 일종인 헤프탈리트 제국하고 커다란 전쟁을 3차례 벌였는데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빠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즈로 1세, 카바드 1세의 아들입니다. 호르무즈 4세, 거즈로 1세의 아들입니다. 다 사상 가문입니다. 거즈로 2세, 호르무즈 4세의 아들입니다. 요까지는 정상적입니다. 예, 요까지 정상적인데요. 거즈로 2세 때 거즈로 2세가 아니라 호르무즈 4세 말년에 바람첩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틈타가지고 호르무즈 4세가 궁정 쿠데타로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거즈로 2세가 등극을 했는데 이 첩인 장군이 쳐들어오자 잠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 가서 비잔틴 군대하고 아르메니아 군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람첩인을 물리치고서 다시 등극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죠. 요 시기 호르무즈 4세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호르미 4세가 궁정쿠데타로 죽자 커즈루 2세가 잠시 등극했다가 물리치고서 다시 등극한 겁니다. 이 커즈루 2세 때는 비잔틴, 그 다음에 투르크하고 상당히 많은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아들은 카바드 2세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거든요. 귀족들도 반발하고. 그래서 아들인 카바드 2세가 커즈루 2세를 처형토록 했습니다. 자기 부왕을 죽인 거죠. 그리고 카바드 2세가 등극하자마자 자신의 사촌들 엄청나게 많은 사촌들을 모조리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카바드 2세도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르다시르 3세인데요. 카바드 2세의 7살 난 아들입니다. 카바드 2세가 전염병으로 죽자 이 워서관이라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되게 강력한 귀족 클래스인데요. 이 워저관은 사사나 형제가 전사하거나 그렇게 갑자기 권자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황제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귀족입니다. 이 워서관이 아르다시르 3세를 등극시킨 겁니다. 7살밖에 안 됐지만. 그렇지만 2년 만에 샤흐바라즈 장군한테 죽음합니다. 어린 황제가 샤흐바라즈 장군한테 죽고 샤흐바라즈가 자신이 등극을 했는데요. 미으란 가문은 저거죠. 저기 파르티아 7대 가문이 있는데 7대 대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으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삼국사기에도. 미으란 가문 장군이 올랐는데 그 사산 제국에는 커다란 파벌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파벌의 리더인 파룩 호르미즈드의 창에 맞아 죽음합니다. 뭐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커즈루 2세의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보란덕하고 아자르미더. 그 중에 언니인 보란덕이 등극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어린 황제를 죽인 샤흐바라즈,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샤프로 아이 샤흐바라즈. 이놈이 보란덕 여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등극했습니다. 근데 파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권좌에서 내려오고 보란덕을 다시 등극시킨 게 아니라 보란덕의 동생인 아자르미덕을 갖다 등극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자르미덕은 아까 앞에서 본 어린 황제를 죽인 샤흐바라즈 이놈을 갖다가 창을 던져서 죽인 파르크 호르미즈드, 이 사람이 파벌 리더거든요. 이 사람이 아자르미덕 황제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자르미덕 여제가 너무 그걸 불쾌하게 여겼는데 상당히 괘씸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자르미덕 여제가 그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바람첩인 그 장군의 손자가 있거든요. 손자를 시켜서 파룩 호르미즈드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파룩 호르미즈의 아들이 아자르미덕 여제를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란덕 여제가 다시 올랐습니다. 2번째로 이제 오른 건데요. 보란덕 여제는 오른 지 또 얼마 안 돼서 그 자신의 침실에서 베개에 숨이 막혀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게 야즈데게르드 3세입니다. 야즈데게르드 3세는 커즈루 2세의 그 전궁이 아니라 후궁 중에 시린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손자입니다. 아주 커즈루 2세의 손자가 올랐는데 이 시기에 사산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사막에서 일어난 이슬람, 라시든 칼리프의 공격을 받고서 제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잔틴하고 투르크하고 수십 년, 2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황실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슬람의 공격을 받은 거죠.
이슬람의 라시둔 칼리프, 제1대 칼리프입니다. 라시둔은 라이틀리 가이드 해가지고 옳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 가지고 아부바크가 제1대 칼리프에 올랐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황제들이 아까 우리하고 신라하고 비교하려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정통성, 자격이 없는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산 황제의 정통성, 자격 미달 황제, 지금 카바드 1세, 거주로 1세, 호르미드 4세, 거주로 2세는 다 사산 가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흐람 첩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주로 2세가 비잔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흐람 첩인 장군을 갖다가 물리쳤지만 커주로 2세는 전쟁을 26년간 지속했습니다. 602년부터 628년. 그래서 그 전쟁에 지친 귀족들과 커주로 2세의 아들 카바드 2세가 부왕인 커주로 2세를 처형합니다. 부왕을 처형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자격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르다시르 3세는 7살에 등극해가지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통치를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황제를 죽인 샤흐바라즈, 이것도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이놈 샤흐바라즈의 아들놈 샤프라이 샤흐바라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즈르 2세의 손자인 야즈델게르드 3세, 이때 제국이 멸망해서 이 황제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의 그 황제들을 싹 빼면요. 가바드 1세, 거즈로 1세, 호르미지드 4세, 거즈로 2세, 보란덕, 아자르미덕 이렇게 해가지고 6명, 6분. 그 중에서 보란덕하고 아자르미덕은 당연히 거즈로 2세의 딸이라 당연히 이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두 여제와 4명의 황제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분을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 6명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바드 1세는 마즈다키오라 해가지고 조로아스터의 그 분파인데 그 마즈다크교는 공산주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바드 1세가 여기에 심취돼서 여기 이 마즈다크교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근데 가바드 1세가 등극했을 때는 자신의 부왕이 페로즈 1세였는데 헤프탈리트하고 3번의 전쟁에서 3번째 큰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바드 1세가 등극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삼촌인 발라시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바드 1세가 헤프탈리트 제국한테 군대를 지원받아가지고 발라시 황제를 물리치고 자신이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요. 헤프탈리트가 군대를 지원해줬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비잔틴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을 생각으로 아나스텐시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아나스텐시안 전쟁. 그걸 성공시킨 사람은 이스파부단 가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위라는 장군입니다. 이스파부단 가문의 바위 장군. 그래가지고 비잔틴한테 결국은 매년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카바드 1세 때 마즈다크교를 추종했다 그랬죠. 이 종교에 의해서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즈다크도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이 다음에 거즈로 1세입니다. 거즈로 1세가 이제 아들인데요. 거즈로 1세의 황후가 좀 특이합니다. 사산제국에 보통 보면은 그 대가문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서로 혼인을 하고 그러는데 거즈로 1세의 황후는 투르크 공주였습니다.
후궁이 아니라 정궁이 투르크 공주였어요. 그 다음에 거주로 1세 때는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부카라 전투에서 승리해서 헤프탈리트하고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프탈리트 훈연방인데 투르크하고 사산 제국이 동맹을 맞아서 헤프탈리트 제국을 공격한 겁니다. 이걸 부카라 전투라고 합니다. 588년에서 589년 2년 동안 벌어졌거든요. 이때 헤프탈리트를 패하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갖다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산하고 투르크가. 그 다음에 아들 호르미드 4세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마스다크 교회에 빠져가지고 형이 처형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죽어서 자신이 등극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호르미드 4세 때 제1차 페르소 투르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대승을 거두고 투르크 왕도 전사시켰는데요. 이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바하람 처빈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산 제국의 샤바란 철갑을 두른 그 기병대로 뭐 수십만 명이라기도 하는데 수만 명을 갖다가 몰살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 호르미드 4세 이 투르크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투르크 자드라고 합니다. 이 호르미드 4세가 그러니까 제1차 페르소 투르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바람 처빈 장군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호르미드 4세가 바람 처빈 장군이 비잔틴하고 전쟁에서 딱 한 번 패한 것을 가지고서 좀 놀렸어요. 희롱을 했어요. 넌 남자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서 바하람 처빈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둘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산 제국의 수도가 크테시본이었는데 거기로 바하람 처빈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귀족들하고 그 황제 처남인 빈두이하고 비슷함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수습하려고 호르미드 4세를 갖다가 폐위시켜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호르미즈드 4세의 아들인 거즈로 왕자, 거즈로 2세를 등극시킵니다. 이 거즈로 2세는 비잔틴의 지원을 받아서 바하람 처빈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근데 아까 그 호르미즈드 4세의 처남이 빈두이하고 비슷함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이 호르미즈드 4세를 죽이고서 거즈로 왕자를 등극시켰는데 거즈로 2세가 황제로 있을 때 외삼촌 비스탐이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은 거즈로 2세는 자기 아버지를 이 처남이들이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황제로 올라섰을 때 빈두이를 일단 죽였어요. 근데 비스탐은 그 시스탄 쪽에 저기로 있었거든요. 장군으로 있었거든요. 시스탄 전체를 갖다가 다 관장하고 있었는데 자기 형제를 죽이자 비스탐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바람 처빈 장군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는데 바람 처빈 장군의 여동생이 또 비스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람 처빈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동조했던 사상군들이 있었거든요. 그 엄청난 군대가 이 비스탐한테 다 붙어가지고 이 전쟁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수년이 걸렸거든요. 수년이 걸렸는데 도저히 진압을 못하니까 그 당시 아르메니아에 엄청나게 강력한 장군이 있었어요. 스밥 바그라튠이라고 그 장군을 불러서 비스탐의 반란을 겨우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거즈로 2세 다음에 정통성을 가진 왕은 또 이제 거즈로 2세의 두 딸 프란덕이라고도 합니다. 보란덕쿠투 하는데 원래 어차피 이게 덕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보란덕, 아자르미더 이 두 명이 사산제국에서 유일한 두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라 정기 시대 왕의 칭호를 사용한 왕들과 사산
황제들, 지금 여기서 정통성을 가진 사산 황제들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증왕이죠. 지증왕은 지대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부 또는 박이종을 시켜서 우산, 우릉을 정복했습니다. 버풍왕은 이 당시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있었는데요. 2차 돈의 순교라고. 근데 버풍왕도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즉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 두 왕하고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카바드 1세 요 두 왕의 재위 시기가 41년 정도 되는데요. 요 카바드 1세도 4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하고 이 카바드 1세가 대응이 됩니다. 근데 카바드 1세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카바드 1세가 등극하기 위해서 발라시 삼촌을 갖다가 공격했는데요. 그때 헤프탈리트 제국의 군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프탈리트한테 보상을 하려고 아나스탄 전쟁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하죠. 이스파부단의 바위 장군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협상을. 그래서 매년 금은보화를 받기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카바드 1세 때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즈다크교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 하나씩 있었고 국가적인 종교 사건이 신라에 딱 한 번 있었고 사산에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요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죠. 후궁은 백제공주였습니다.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서 북방왕국인 고구려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신라는 10개군, 백제는 6개군을 차지했습니다. 대응되는 황제는 거주로 1세. 이 거주로 1세 때도 사산제국은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거주로 1세의 황후는 투르크 공주입니다. 잘 보시면 백제 공주예요. 근데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르셨습니다. 거주로 1세는 전궁이 투르크 공주입니다. 그런데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헤프탈 제국을 공격해서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차이나는 건 우리 쪽은 백제 공주가 후궁이었다는 거, 이쪽은 투르크 공주가 전궁이었다는 거, 황후였습니다. 이 양반이. 그리고 거주로 1세하고 투르크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호르미지드 4세. 투르크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별명이 투르크자드였어요. 투르크자드. 투르크의 자손 해가지고. 진흥왕 다음은 진지왕이었습니다. 형인 동륜태자가 죽어서 대신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났는데 귀족과 어머니 사도태우의 정변으로 폐위되었습니다. 호르미드 4세도 형이 노시자드라고 있었는데 아노시자드 또는 노시자드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아까 앞에서 말한 마즈다크 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되고서 처형됐기 때문에 호르미드 4세가 등극한 겁니다. 근데 이 양반도 진지왕하고 똑같처럼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까처럼 바흐람 첩인 장군이 쳐들어올 때 처남들 빈두이하고 비스탐이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귀족들하고. 그래서 호르미지드 4세를 폐위시켜서 처형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바흐람 첩인 장군이 이 시기에 쳐들어온 거죠. 진지왕하고 호르미드 4세는 똑같네요. 그냥. 그 다음에 진평왕, 왕비는 마야입니다. 이 당시 백제하고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마지막에 백제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골이 쳐들어와서 두 성을 함락시키고 신라 백성 300명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석품의 난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석품의 난에 대응되는 석품은 아까 시핀이라고 했죠. 시핀의 난이 진평왕 때 났는데 요거하고 대응되는 바흐람 첩이는 호르미드 4세 진지왕 때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거주로 2세하고 대응되는데요. 거주로 2세의 황후는 마리아입니다. 마우리우스
황제인데요. 비잔틴 황제예요. 이게 어떻게 결혼했냐면 바람첩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커즈로 2세가 비잔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비잔틴 군단을 지원해주면 많은 영토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마우리우스 황제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람첩인을 물리친 거거든요. 이 일로 비잔틴 제국은 큰 영토를 받고 기분 좋고 커즈로 2세는 자기가 황제 자리를 되찾았으니까 좋고 해가지고 좋고 하니까 딸을 준 거예요. 마우리스 황제가 자기 딸 마리아를 커즈로 2세한테 혼인시킨 겁니다. 이 마우리우스, 요거는 그냥 실제 발음으로는 모리스죠. 모리스. 이때 비스탐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하고 그 비스탐의 이름이 비슷한 비담의 나는 선독하고 진독 여왕 때 발생됐는데요. 선독하고 진독은 유일한 두 여왕이고 보란독하고 아자르미독도 유일한 두 여자인데요. 이 반란의 시기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이게 밝혀지는데요. 다음 챕터는 왕들을 갖다 한 명씩 아주 정확하게 강론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건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건지 하나씩 다 비교해서 신라 왕과 사산 황제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 사살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탐나국도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었고, 스리랑카, 탐나파니, 타밀라파라니, 실론, 실라오, 셀라오 해가지고 섬나의 음도 같이 갖고 있었죠.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그 역사의 모든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신라 왕들의 강론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역사가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신라전기 왕의 시대 총론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라전기 왕의 시대 지증왕과 버풍왕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